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번한 목독방입니다. 일단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대환대출은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이 고금리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금리를 낮추기 위한 쉘터를 찾은 거고, 눈보라 몰아치니 산장으로 급히 몸을 숨기는 거죠. 그러면 아직 집을 사지 않은 분들은 이런 혜택에서 괄호 밖으로 밀려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31일부터 전세 대환대출이 시작이 돼요. 대환대출은 나와 상관이 없겠거니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분이라면, 그리고 아직 임대시장에서 집값 하락의 추이를 지켜보는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비대면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거 할만하거든요. 그냥 멍하게 있지 마시고 지금 전세자금 금리가 부담이 된다면 얼마든지 갈아타볼 만한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전세 대환 대출에는 은행별 한도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간 4천억 정도로 은행별 한도액이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한도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한 측면도 많습니다. 단 전세 대출 받은 지 3개월 이상 1년이 넘지 말아야 하는 자격 조건이 있겠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전세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주담대 대환 대출 금리가 은행 간의 출혈 경쟁으로 일단 가두리 양식처럼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초반에 상당히 저렴한 금리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니 전세 대환 대출 역시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기존에 받았던 금리보다 더 낮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혜택들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멍하게 있으면 버스 지나갑니다. 특히 막차는 손을 들어야 탈 수가 있죠. 얼마나 막차라고 세게 밟는지 그냥 도로에 나와 있어야 할 정도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번쩍 손을 들어야 막차 안 놓칩니다. 전세 대환 대출 이거 지금 집값 더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골든타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부분에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틈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한 가지 목에 걸릴 수 있는 가시는 바로 스트레스 DSR. 이거 그냥 주담대만 해당되어야 할 우선순위가 있는데 전세 대출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대출 예를 들어서 4억 8천 받았던 금액이 3억 5천으로 줄어들 수 있는, 어찌 보면 아직 내 집 장만을 하지 못하고 대기 수요로 머물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잠시 전세 대출 스트레스 DSR은 유예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이런 점은 좀 유의하시고요. 특히 전세 대환 대출 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누리고 경계해야 할 부분은 가감없이 손절해야 하는 정말 명암이 분명히 엇갈리는 시기죠. 특히 대출은 전세 자금 외에 매매를 위해서 더 크게 일으킨다는 건 아직 타이밍이 좀 좋지 않죠. 그냥 임대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훨씬 더 공격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31일부터 전세 대환 대출 창구 열릴 겁니다. 어찌 보면 무주택자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고요. 대환 대출이 기존 유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살 때 일으킨 고금리 부담 덜어주기 위한 조치가 형평성이 이건 애초부터 안 맞는 거죠. 아니 아직 집을 사지 않은 분들이 지금 부채 리스크 줄인 건데 오히려 부채 위기를 키운 쪽에 혜택을 먼저 준다는 것도 그렇고요. 급한 불 먼저 끄려는 방법이기도 한데 아무튼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입니다. 대환 대출 꼭 받으셔서 어찌됐든지 간에 금리 부분은 낮추고 가는데 집값을 싸게 사는 것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변수적인 틈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 금융권도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선 정책에 기반한 대환 대출 루트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열렸죠. 바로 어제 29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이 든든 사이트에서 접수를 받는데 첫날 오전에만 1시간 이상 접속이 마비될 정도로 폭주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한 번에 1000명 이상의 대기자가 몰리면서 접속 시간이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이런 건 무주택자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저리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및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1주택자도 진입할 수 있는 틈새가 보이겠고요.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순자산 4억 6천만 원 이하라면 연이자 최저로 1.6%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주택 구입 자금, 그러니까 9억 이하, 8호제곱 이하로 자격 조건이 제한된다는 것. 그리고 전세 대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3억 원까지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신생아 대출이 29일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 해당되는 무주택자라면 지금 같은 고금리 분위기 속에서 저리로 대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상황에선 대출은 본인 자금 여력 잘 살피고 갚을 수 있는 범위도 잘 판단을 하셔서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칫 이거 잘못하면 정책 모기지 자체가 연끌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9억 이하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로 노도강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도 있겠는데 지금 노도강 집값이 엉망으로 하락 추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집값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 저리의 정책 모기지는 일단 전후좌우를 잘 살피셔야 하는 면도날 같은 검증이 스스로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금융권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향후 정책 모기지 금리도 특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갔었습니다. 이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환대출 전세자금 창구, 고금리는 무조건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고요. 신생아 대출은 고민을 많이 해보시되 본인 자금 여력에 비춰서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칫 또 다른 연골로 비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셀프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일단 대출 받으면 집을 사려 하기 때문에 지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천정을 뚫는 가격대로는 도저히 새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로드맵이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청약시장이 무주택자가 진입하기에는 너무나 살벌한 가시밭길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지갑을 닫아버리고 초기 분양 시에도 분양 완판에 실패하는 일들이 줄줄이 터지고 있는데 보다 더 탄력적으로 분양가 조절을 하기 위해선 다시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야 신생아 대출을 통해서 보다 저렴하게 진입 가능하게 되는 건데 지금 집값 수준이라면 신생아 할아버지라도 그냥 빚만 늘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건설사 부실이 터지는 마당에 이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만큼 수요층에서 원하는 가격대와는 완전히 어긋난 분양가를 던지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오는 거고 결국 청약도 무주택자를 향해서 문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이후에 미분양이 발생해서 선착순과 무순위로 돌리기 때문에 이거 주워먹는 사람들도 다주택자들이라는 거죠. 요즘 청약이 왜 각광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취득세 50% 감면해주고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주고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 시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기본 1차 분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더 열어준다면 굳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 방안이 필요할까 싶어요. 일단 시장에 고분양가를 쳐서 조금 더 하향 조정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미분양, 특히 지방 미분양도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꼬리를 자르기보다 먼저 머리를 치자는 거죠. 생선 요리할 때 일단 대가리 손질을 잘 해야 초밥이든 매운탕이든 가능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무주택자들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가격 부분에서의 조정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머리 아프게 그동안에 켜켜이 쌓아놨던 미분양 해소나 주거용 오피,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지금 분양시장 왜곡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미분양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의 기조 잘 살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가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주담대 증가세로 인한 고금리 부담으로 대환대출이 4일 만에 1조 원 규모가 넘어서는 대히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가계부채로 이어질 도화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혜택은 유주택자만 보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도 31일부터 전세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어찌 보면 무주택자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대출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고려해 볼 만한 가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더 큰 빚으로 가는 브릿지가 되면 안 되겠죠. 최대한 금리를 낮춰서 저공 비행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여전히 금융권 건전성은 잘 살피시고 가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피는 날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